뒷걸음만 치고 미운 수물을 넘긴 넌 지루해 보여.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그래 그때 나는 잘 몰랐었어.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노동악법 없애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 고용으로 해주십시오. 계약직 신분이었던 김 씨는 이런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됐습니다. 사진을 찍은 지 열흘 만에 그는 작업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4살, 이제 세상과 부딪히며 꿈을 키워갈 나이였습니다. 군 제대 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힘들지만 배우는 단계인 만큼 견뎌내겠다며 가족들에게 듬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 출근해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을 했고 밤 10시쯤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김 씨는 5시간이 넘게 지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예. 마치 그 몇 년 전에 이 2호선에서 이 스크린도어, 슬라이딩 예. 스크린도 그때 사건과 네네. 거의 비슷한 구역 사건입니다. 사고 구역 비슷하죠. 사고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지하철이 아니고 예.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는 사건인데요. 네네.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를 계속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감시하는 일을 2인 1조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야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3시에 그와 같은 근무를 하시던 지금 20대 청년이 네네. 그와 같은 그 기계에 이렇게 끼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새벽이 발생했는데 예. 실제로 그 업무는 아침 그 10일 날 6시에 출근을 해서 10시 정도에 일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 네. 이후에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백방으로 찾던 도중에 알고 봤더니만 새벽 3시 정도에 이렇게 그 이른바 협착 사고로 사망했던 것을 발견을 했던 것인데 예. 발견 즉시 또 이 부분이 이제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1시간 뒤에서나 이런 부분이 지금 밝혀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2인 1조로 일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 지금 이 화력발전소가 외주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외주화를 시켰고 예. 그 이 지금 청년 같은 경우도 외주 노동자였고요.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런 부분에 외주 노동자들을 점점 감축시키는 상황 그리고 책임은 떠넘기면서 그리고 이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예. 어제도 사실은 4조 2교대로 12시간씩 일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컨베이어 벨트를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 2인 1조로 해야 되냐면 한 명이 만약에 위험 상황일 때 한 명이 거기서 옆에 스위치를 꺼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2명 2인 1조를 할 수는 하겠지만 했었겠지만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서로 간에 바쁘다 보니까 다른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서로 점검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났지만 이미 지난 11월 15일에도 노동자 한 명이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던 그런 예. 적이 있었고요. 또 같은 날 1월에도 가스 폭발 사고로 2명이 다쳤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발전소 직원들이 이때 당시에도 사고가 났는데 신고해서 구급차로 우송한 게 아니라 직원들 차량으로 우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예.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예. 지난 9월 같은 경우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바다로 추락해서 2명이 숨졌던 그런 사고가 있는데 네네. 이런 사고들이 결국 지금 8년 동안 발전소에서 모두 12명이 추락사고나 매몰 또 쇠망치에 맞는 사고 또 대형 크레인 전복 사고 이런 협착 사고로 숨졌던 것들이 모두 외주 노동자에서 발생했었고 네. 또
2012년부터 16년까지 346건의 안전사고 중에서 97%가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했다라는 건데 예.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1980년대에 네. 한전 및 한전 자회사가 파업을 했단 말이죠. 아, 거기서 네네. 이제 네. 한전 KPS가 파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안전점검 이 파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외주화시키자 경쟁력을 갖추자 해가지고 지금은 예. 입찰을 시키고 외주화시켜 버렸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예.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게요. 하인리 법칙, 대형 사고 이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KTX 열차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울행 806 열차가 탈선한 7시 35분 이전 상황으로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발생 28분 전, 사실 위험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사는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큰일 났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짐이 7시 7분 58초에 지금 벌써 일어났습니다. 관제사가 7시 7분 58초에 내 무슨 일인데요? 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관제사입니다. 우리 청량 신호소 기지 입출구 21호 불일치 났거든요. 7시 20분 39초에 뭐 중간에 다른 보고 사항이 쭉 있습니다만은 이 해당 열차 806호입니다. 806호는 30분 나가는 그 지장이 없고요. 자, 그러니까 탈선한 열차가 출발 전에 이미 철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한 선로 전원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장이 발생한 강릉역에서 서울 방향의 철길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가 아니라 30m 떨어진 강릉 차량기지를 오가는 철로의 선로 전환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선로 전환기의 회로가 뒤바뀌어서 끼워져 있었죠. 그러나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5분 전 7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한 직원이 다급하게 3분만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관제사가 다시 7시 30분에 차례대로 열차 취급하면 됩니다. 여러분 7시 34분 19초에 3분 이내에 안 되면 바로 수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릉역 그 로컬 관제원이 강릉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 신호에서 806 올라오면 3분만 시간 내달라고 하는데 어찌합니까? 이 3분, 응답은 없었고 교신 뒤 1분 뒤에 이 열차는 탈선했습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한 순간부터 열차 출발 시각을 몇 분만 미루더라도 현장의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회로가 잘못 연결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 사고 열차를 비롯해서 강릉선 총 15회 열차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도안전법상 모든 열차에는 블랙박스를 다는 게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이처럼 꾸준히 쌓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는 어쩌면 예고를 충분히 하고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KTX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위험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과연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당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현안, 여야 의원들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두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례성과 대표성들을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획득하긴 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한 25% 정도의 득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석수로 보면 뭐 거의 전멸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이 받은 지지만큼 민심 그대로의 어떤 선거 결과로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와 생각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안들이고요.
자, 두 대표가 이제 단식을 풀려면 한국당 입장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원내대표에 당선된 그 나경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내각 책임제에 맞는 구조예요. 전 세계에서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뉴질랜드입니다. 또 독일은 왜 그랬느냐? 네. 이 나치 체제에서 일당 독재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로 다당제를 해가지고 내각제를 한 겁니다. 네. 또 뉴질랜드는 300만밖에 안 되니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권력 구조의 큰 틀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한번 바꿔보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나가야 이 일이 풀린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개특위에서 논하고 또 그걸 논하면서 전반적으로 권력 구조의 틀까지도 함께 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데 권력 구조의 틀을 같이 대입을 시키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불가능하다. 거죠. 더 어려워지니까. 민심 그대로의 선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15%를 받았는데 의석수는 3%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건 누가 봐도 모순인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비례성 부분들을 강화해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제에 한 30년 만에 뭔가 88년 이후에 선거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당의 세부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게 다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월까지? 제가 왜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정개특위가 운영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논의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차제 좀 두 분 대표가 단식하시는 것도 참 국민들께 여러모로 송구스러운 일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여야가 좀 힘을 모아서 바람직한 21세기에 맞는 선진형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입장, 네, 뭐 야삼당도 지금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러면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삼당에서는 세비를 줄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되는 세비도 야삼당 이제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으로 다당제를 한다. 다당제는 내각제에 맞는 제도예요. 어딘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줄여야 돼요. 네. 여당, 야당 어느 의원이 지역구를 줄인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원 정수를 늘릴 때 세비를 좀 줄이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비를 줄여서 뭐 몇 명을 늘리고 이런 구조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 틀은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권력 구조의 틀 속에서 우리가 보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전 세계에서도 독일이나 뉴질랜드 뺏기는 안 하고 있고 그 나라 내각 책임제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양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도 다당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당이라는 강력한 정당이 탄생을 해서 50석에 가까운 국민 의석을 얻었었죠. 만약에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다면 한 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이런 다당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국민들의 선택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 존중하고 그것을 입법에 반영시켜서 선거구제로 그대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퀸의 노래를 듣고 자랐던 세대들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들도 노래는 알았지만 잘 몰랐던 밴드의 이야기를 스크린에서 만나면서 느낀 어떤 그 희열과 감동.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ve. We are the
진짜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았어요.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봐줄 수 있는 감동 그 자체. Hello, Korean fans. We are so thrilled to hear about the outpouring of love for our film Bohemian Rhapsody in Korea. 감사합니다.